다른 분들과 함께 만나는 거, 처음 보는 분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걸어오지 못했던,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신 분들의 말을 듣는 게 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시는 분들을 뵈니까 아,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설렜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냥 뜻하지 않은 역경들을 마주쳤을 때 저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매번 뚫어왔는데 저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그런 역경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뚫어왔는지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저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오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모이신다고 하셔서 함께 살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친해진다. 뭘 먹어야 친해진다. 아무래도 처음 뵙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인생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개인 소개를 먼저 해드릴 것 같아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박병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 이게 예, 그, 그 변호사 네. 배지. 아. 예. 한번 봐도 돼요? 처음 봐요. 와. 진짜 금인가요? 예. 그렇죠.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와, 되게 신기해요. 저는 국회의원 빼신 줄 알았어요. 그 드라마 보면 이런 배지 다신 분들 나와서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맞아요. 멋지게 이렇게 사시잖아요. 예, 뭐 그렇게 막 드라마처럼 멋지게 이런 삶을 살지는 않고 사실 다만 것 이제 같은데. 예, 이제 어려움 있는 분들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예, 항상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오늘 네, 질문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이정열입니다. 가수이기도 하고 그 방송 진행의 경험도 있긴 하지만 종종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저조차 모를 때가 많은데 저를 소개할 만한 물건을 가져오래서 하모니카와 기타를 가져왔는데 뭘 가져올까 하다가 고민 중에 두 개를 다 가져왔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제 시간이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기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인생 식탁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자윤이고요.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연예인 전문 MCN 회사라고 해서 이제 연예인들의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공연 만들고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는 이제 공연 연출가 박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를 상징할 수 있는 따기보다 저는 원래 이제 스턴트맨이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의 스턴트맨이었는데 그거를 공연으로 옮겨오면서 라이브 스턴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커스나 뭐 공중 공연 아니면은 뭐 마샬아츠 이런 마샬아츠. 것들을 몸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이제 아크로바틱. 네, 아크로바틱도 가안에 될 수 있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영화 스턴트를 하다가 공연으로 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낀 게 그 조명이었거든요.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카메라 이동으로 초점을 잡는다면 무대 위에서는 조명이죠. 조명으로 그 포커스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고충을 느꼈고, 네, 가장 그 공부를 예, 많이 해야 되고 저를 가장 괴롭혔던 공연으로 오면서 그게 바로 이 조명이어서 저는 그 뵐 때 박 선생님이 그 연출가라는 걸 한 번에 알았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옷이 까매서 맞아요 이게 무대 위에 예, 맞아요. 무대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검은 옷을 예.
늘 입게 되죠. 평소에도 즐겨 입으세요? 평소에도 이제 애증의 색깔이죠. 검은 옷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검은 옷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기에 갑자기 불러 들어가도 옷이 튀어버리면은 모든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까만 모자와 우리를 숨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검은색이 익숙해지고 제일 편한 옷이고. 참고로 아침에 저도 옷장을 열었는데 다 검은색에다가 이제 그 공연 티셔츠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한 컬러풀한 거를 화려하게 입고 핑크 하지만 어쩔 줄 모르겠네요. 네, 너무 어색해서. 잘 어울리세요. 어색해도 좀 용서를 구하면서. 네. 아, 인생 식탁. 그렇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배우의 아까 가수도 하신다. 네. 아, 아까 제가 하모니카를 네, 보여드렸잖아요.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하모니카를 너무너무 아코디언처럼 부셨던 분이셨어요. 음악가는 아니셨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소리가 귀에 남아서 왜 학교 때 음악 시험 보면 이제 실기 시험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노래를 부르면 대충 성적이 중간 정도밖에 안 줘요. 뭔가 악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하모니카를 가져갖고 그때 이제 제가 불렀던 거는 그 어르신들이 쓰는 이 옥타브 하모니카 긴 거 있거든요. 그걸로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별로 연습 하도 많이 들어서 그때 했던 거 해도 되나요? 네네 한번 네, 들려주세요. 그 이런 건데 네 중간 잘랐습니다. 이런 건데 되게 신기해요. 예, 그래서 나름 뿌듯하고 아, 이 정도면은 이제 뭐 90점 넘겠지 했는데 그 제 뒤에 앉았던 친구가 늘 공부만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타를 딱 꺼내더니 막 그 지금도 기억난다. 막 이런 거 있어요. 로망스. 왜 그거죠? 그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이런 거 해줘야 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언제 들어도 좋아요, 이건. 그때 소리는 스피커로만 들었던 그 악기 소리, 풍금이나 피아노 말고 이런 악기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별로 뭐 막 친한 건 아니었는데 물어봤더니 우리 모르게 기타 학원, 학교 앞에 있는 기타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2달 배우고 있대요. 따라갔죠. 가서 봤는데 기타가 한 20대가 쫙 위에 있고 학생들이 악보를 보고 막 뭘 연습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배우고 싶다 했는데 솔직히 어릴 때 우리 집이 좀 가난,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좀 많이 어려워서 그 학원비를 낼 형편이 못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나서 그 친구가 기타를 사기로 했대요. 왜 그랬더니 그 학원이 그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고. 그럼 기타들은 어떻게 한대? 그래서 그거를 학원생들한테 싸게 판대요. 5,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제가 용돈을 모아둔 게 5,000원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다음에 잽싸게 뛰어가서 제가 그 기타를 사서 그 기타와 더불어서 소리를 연습을 하게 됐죠. 네. 기타로 가수의 꿈을 키웠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지금 배우라는 소개가 더 가수 이정열이라고 하면 저도 좀 서먹할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려서 참 제가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신기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저는 기타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그 우리나라의 뮤지컬 어워즈가 2개 있습니다. 네. 네. 2개 다 또 나무조연상을 또 박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드려도 되죠? 어떠세요? 제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어떤 멋지게 차려입은 스님이 저희 가게를 지나가면서 이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말씀은 내 아들이 진짜 판검사가 되는구나, 변호사가 되는구나라고 하셨대요. 근데 제 공연을 보시고 오시더니 그 점장이 말이 맞다고, 객석이 밑에 있으니까 다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봤다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의외로 그 변호사들 중에 몇 명 되진 않는데 제가 공고를 나왔어요. 아, 공업고등학교. 예. 요즘 공고가 있나요? 요즘에는 정보고 정보통신, 뭐 디지털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죠. 예, 예.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실례지만 경상. 예, 부산입니다. 네. 예, 부산이고 예. 그 부산에서도 좀 많이 위에 있는 그 달동네 예, 중에서도 달동네에서 저기 말입니까? 예, 거기 여기.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야, 빡센데. 그렇죠. 거기 그 주위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친구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요즘에 초등학교만 나오고 이제 중학교를 못 갔고 이제 남은 친구들도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은 없었어요. 예, 저 혼자 이제 고등학교를 갔지만 그나마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공고를 갔었고 공고를 나오면 이제 의뢰에 가듯이 이제 고3 때부터 현장 취업을 나가죠. 예, 현장 취업에서 예, 그 공장에서 일을 했었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98년, 99년 이때 뭐가 있었냐면 예, 그렇죠. IMF가 97년도 있었고 그 후에 막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닷컴 열풍이 불었어요. 예,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저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나도 한번 저기에 가볼까. 그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혼자서 그냥 서울 온 거죠. 그때 뭐 얼마 모아놨겠어요. 이제 그 얼마를 모아서 정말 몇백만 원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왔을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게 와서 회사를 차리고 예, 벤처 기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 진짜 용감하시네요. 예, 나름 예, 그때 지금 어떻게는 요 세 글자에 예, 어떻게 다 담겨 하다 있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죠? 예, 서울이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이렇게 왔었는데 예, 그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꿈꿨던 대로 해서 뭐 그 좋은 말로는 뭐 이렇게 CEO가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나름 좀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갑자기. 예, 제가 창업했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면에서는 나름 그 지분을 예, 회사 주식을 좀 많이 사모았던 거죠. 예. 이렇게 뭐 내가 다 먹을게. 예, 서로 이렇게 그런 거구나. 주식으로 대결하면 이제 제가 모자라니까 예, 너무 나름 배신감과 그렇죠. 그 예. 애플 같이 그래도 어쨌든 뭐 IF 같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 내가 창업한 회사니까 뭐 내가 빠져도 잘 될 테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와. 너무 나오게 힘드셨을 됐었죠. 것 그럼 회사를 뺏긴 거네요. 그렇죠. 아, 예, 그때 나름 참 그러게. 마음 고생하고 나름 마땅한 이제 직업도 못 찾고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뭐 이 정도 했는데 어디든 가서 못 하겠냐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갈 길을 정신적으로 잃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 20대 그때 중반 지나서 그쵸. 이제 후반이죠. 그러고 있었다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노점상도 좀 하고, 예, 뭐 어떤 노점상이 헌옷 있잖아요, 헌옷. 네. 헌옷을 이렇게 예, 파는 거였어요. 예, 근데 좋게 말하면 빈티지. 네, 빈티지죠. 구제. 예, 맞아요. 구제 옷. 네. 근데 나름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지내는 것도 예, 그렇게 또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중학생 학생이랑 아주머니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옷을 뭐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대뜸 저한테 왜 이러고 사냐요? 왜? 왜? 매우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이러고 사냐고. 너 열심히 공부하라면 이 아저씨처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그런 거죠. 아이고, 참. 그때 네.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뭘 했냐면,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수입해 와서 파는 그런 걸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의외로 조그만하게 해서부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 나름 재미있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부도죠. 그 거래처 중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떼이면서 도망가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럼 또 한순간에 다시 회사가 네, 또 다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초수급자. 너무 이 파도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네, 정말 이 구도 맞고 제가 이제 저도 파산을 하고 기초수급자가 됐죠.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공인중개사 시험 뭐 이런 걸 봤는데 되게 좋아 보여요. 부동산 하는 분들 보니까 뭐 몇 건 소개하면 얼마 받고 그게 꽤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거야 내가 저걸 해야지 그러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었죠.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던 그 동생의 친구가 한 번 봤어요. 한 번 보고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은 로스쿨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응? 로스쿨을 내가 가면 뭐 어떻게 가서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뭐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거기 가면 장학금도 다 주고 공부하는데 돈이 안 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바뀌게 된 거죠. 이제 결국은 지금도 공인중개사는 못 하고 있고. 그때부터 로스쿨 준비를 열심히 그때 하셨던 로스쿨에서 한 2년. 제가 그 전에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공부란 건 진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일반 그거밖에 대학생들도 로스쿨 공부 되게 힘들어하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갈래마다 조언이나 험담도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악연도 큰 인연이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딴 데로 내보내려는 건 거죠. 그죠? 그리고 좀 뭔가 멈춰 있거나 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충격적인 걸 줬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누군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길을 이렇게 터주고 그게 지금도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한 글을 봤는데 그게 매우 아직도 내리에 남아있고 계속 그게 거의 좌우명이에요. 뭐냐면 내가 길을 잃은 건 이제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이다. 있잖아요.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닌데 그냥 놔두면 계속 가니까. 당장 내비게이션 없애버리고 좀 헤매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그 옆에 새로운 길이 있는 거죠. 맞아요. 새로운 맛집도 보이고.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지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되게 명언이에요. 몸을 쓰는 사람들을 모으자 해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보자. 처음에 목적 자체가 라이브 공연을 만들기 위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몸을 쓰면은 얼마나 더 자신 있는 동작들이 나올 수 있을까. 특히나 한국은 더 그게 안 돼 있어서 내가 그거를 전파를 하자 해서 그냥 팀을 만들었어요. 어떤 무대도 잡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는 공연을 해야 될 거 공연 팀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공연 팀을 만들어서 그럼 거기 합류한 사람들은 그냥 온 거예요? 네. 다들 아이고. 지금까지도 되게 친하게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생각이 있어서 왔을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냥 저 하나 믿고 뭘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나름 그 공모를 할 때 되게 얘기는 쓰긴 했는데 저 또한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나를 믿고 어떻게 나와 팀을 하겠다고 하지 했는데 연습은 근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자 이제 극장을 잡아야지. 그것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사실. 3개월 전에 극장을 잡는다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보통 공연을 할 때 1년 전 1년 전에 다 끝났죠. 최소 6개월 전에 다 모든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공연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연장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공연장을 잡아도 아무런 이력도 없고 그리고 공연 내용 기획서를 보면은 극장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하고 이게 뭐야 뭐 스턴트 막 우린 불도 쓸 겁니다. 차에도 사람이 받칠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말만 골라서 했군요. 네. 아무것도 그런 서식들을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기획안들을 다 넣었는데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거리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리에서 한 게 이제 그게 영상이 화제가 돼서 축제 측에서 불리기 시작하고 포트폴리오가 하나씩 생겨났죠. 방송국에서 이제 연락들이 네. 오기 시작했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를 이제 감사하게도 섭외를 해주셨죠. 섭외를 해주셨는데 또 콘텐츠가 또 화려하고 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PD님도 그거 우리는 예능 막 최초로 이런 거 한다 막 이러면서 그 세트장을 다 엄청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 요구들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퍼포먼스가 시작이 유를 깨고 나오는 씬이었는데 창문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냥 전신 유리를. 창문보다도 큰 사람 한 2m 정도 되는 유리를 빵 깨면서 나오는 이제 씬이 시작이었는데요. 그 유리에 대한 그 사전적인 약속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유리를 세팅한 거예요? 네, 강화유 유리긴 했는데 그 소통이 거기서 좀 미스가 나가지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죠. 사실 저희도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됐고 그게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뒤에 이제 어마어마한 저희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세트들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제가 유리를 빵 깨면서 나왔는데 그때 되게 기억이 나요. 앞에 연예인 패널 분 중 한 명이 와 진짜 같아 그러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같다는 거지? 저 피 봐. 피 진짜 같아. 진짜 일났구나. 딱 나오고서 피 어떻게 그래서 처음에 진짜 같아 분장인 줄 알고 진짜 같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사고군요. 이러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피가 이렇게 막 얼굴을 가리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냥 그와 동시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실어 갔는데 사실 그거가 저희 되게 사활을 걸어서 준비를 거의 3일을 밤을 새면서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살짝 찢어진 거여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순간적으로 몰려드는 피로감과 함께 거의 기절한 게 아니었거든요. 기절처럼 쓰러져 기절이에요, 버리고 그게 기절이에요. 집중하니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왜 그게 기절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나중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부터 생각해 우선 방송국에 너무 죄송하고 방송 같이 되게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몰려오는 두려움, 우리 팀에 대한 이미지 그런 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랑 가장 친한 이제 저희 기둥 같은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저 눈 뜬 걸 모르고 팀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팀원들이 야 화장실에서 얘기 들었어? 이런 거에서 왜 이러니까 화장실에 진짜 마치 영화처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스태프들이랑 연예인분들이랑 화장실 와서 저희의 욕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추어 안 된다니까 막 이러고 저희는 막 너무 이제 그 얘기를 저 들으면 속상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저는 다 이제 그때 눈을 뜸과 동시에 들리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구나. 왜냐면 그 유리창이 맨 끝에만 배치돼 있어도 앞에 우리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프로답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냥 우리 준비한 것들을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방송국에서 되게 많은 문의들이 들었었는데
이제 연락이 아예 아무 데서도 안 오고 또 되게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게 공연 축제 이런 것도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차단이 됨과 동시에 되게 많은 이제 좌절이 한번 되게 큰 좌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거를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극복을 해왔어요. 네, 그게 또 지금 또 강하게 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혹시 콘트라베이스 하시나요? 네,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원래 바이올린을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못다한 네, 꿈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니에게. 네. 저는 당연히 어머니의 그런 걸 물려받아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배우고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고 좀 더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되게 막 호기심을 갖고 막 열심히 해서 되게 뭐 대회 나가서 뭐 되게 큰 상도 받았고 너무너무 그 입지를 잘 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런 어머니의 못다운 꿈을 저에게 하시는 건 맞지만 나 또한 이걸 즐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엄마의 꿈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내가 정말 이거를 평생 직업인으로서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쭉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래도 행복할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컸을 때 내가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내가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되게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너무 사랑하지만 클래식이 조금 더 다른 음악과는 다른 게 한 곡을 정말 막 몇 달 동안 막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해야 되는 그게 저는 사실 저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음악들도 분명히 그렇겠지만 정말 실수 하나도 허용이 돼서는 안 되고 음정 하나도 변해서는 안 되고 재즈나 이런 것들 되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지원을 무리해서 많이 해주시고 저 또한 정말 친구와 학교 끝나고 1시간도 못 놀지 못하고 맨날 집에 뛰어와야 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아버지께 저의 그런 속마음을 말씀드리고 사실 그게 되게 어렸을 때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었고 아팠고 죄송했고 정말 제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머니는 그것만 보고 본인의 인생을 저한테 다 바치셨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꼭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달리기 선수가 될 필요가 없듯이 저는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듣기도 좋아하고 하기도 좋아하고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음악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인으로서의 음악가는 정말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제 여가 시간에 개인 시간에 아니면 뭐 요즘엔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사람들에게 뭐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쩌면 이제서 비로소 이제 행복한 연주자의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지금 거의 10몇 년, 그때 15살이었지만 그때 동안 다른 애들이 놀 때, 뭐 학원 갈 때, 친구들하고 막 떡볶이 먹을 때 저는 하나도 못하고 막 쌓아왔던 것들이 그냥 제가 공부라는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다 쓸모없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쌓아왔던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용기를 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영어를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고 또 뭐 다양한 더 좀 자유로운 곡들을 연주하면서 대중적인 곡들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지금의 그런 연예인들의 유튜브를 기획해주는 회사에서 재미있게 또 일도 배우고 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거고 되게 네. 영광스러운 기분이 드는데 아니에요. 괜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선배님은 이렇게 몸이 한번 아프셨던 적 근데 아니 아픈 거야 다들 아프시지 않나? 글쎄요. 제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일 말고 물건 훔치거나 사람 때리는 일 말고는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해보자. 좀 거침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들을 얻었죠. 네. 몸이 잘 제때 못 먹고 좀 과로하고 하다 보니까 탈이 났었나 봐요.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 요즘도 나올 텐데 암을 얻었어요. 네. 암도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그나마 좀 순한 암, 위암이어서 네. 순한 뭐 위암은 착한 암입니다. 네. 네. 근데 제법 그 흔히 말하는 기수라고 하잖아요. 제법 그 기수가 좀 낮은 상태가 아니어서 자칫 아니어서요? 네, 자칫 위험할 뻔했는데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고 왜 그 병치레를 하다 보면 수술대에 누워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보호자로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환자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밖에서 바라봤는데 또 배우랍시고 내가 누워서 이걸 또 보는구나. 이것도 또 좋은 경험이다. 그리고 지금 이거 뭐 편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취를 하게 되면 다들 그런답니다. 뭐 10가지 세세요.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꼭 10가지 세야지. 그리고 큰맘 먹고 들어갔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뜨니까는 회복실이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술이 잘 되신 거네요. 잘 됐죠. 잘 됐으니까 이렇게 있고. 너무 다행이다. 네. 그 전에 좀 뭔가 나는 매우 열심히 하고 내가 저 친구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친구는 잘 되고 나는 뭐다 안 알아주지? 왜 나한테는 더 일이 잘 안 풀리고 뭐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지? 세상에 나한테 대체 왜 이래? 이런 뭔가 좀 옆에서 좀 삐끗한 시선으로 봤었던 게 그 저라는 사람이었다면 그 이후로 뭔가 저를 많이 제가 용서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뭐 더 열심히 안 해도 돼.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야 이게 살아가지고 커피 향 아니 왜 도대체 대학병원의 1층에는 그렇게 커피숍이 많은 겁니까? 네? 뭐 물도 먹을 수 없는데 그 향기가 미치겠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찔찔거리고 내려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커피 향기를 맡고 내가 그 쾌차가 되면 꼭 저기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라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꿈이지만 그것이 나의 거의 한 100%의 꿈이 돼버리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봤어요.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너를 막 몰아서 세우지 않아도 세상은 너 없어도 굴러가고 거기에 너도 같이 흘러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순간이지 않나요? 그럼 지금도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묘하게도 그 다음부터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묘하게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놓아버리니까 누군가가 저를 잡아주기도 하고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그전엔 다 필요 없고 내 길은 내가 갈 거야. 뭐 그거 나한테 잔소리고 형이 나한테 조언이랍시고 하는데 그거 나 별로 안 들어와 라고 했다면 이제는 나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 그럼 이렇게 알아볼까?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리 와 잠깐 앉아가지고 물 한 모금 해 라고 한다거나 내려놓는 법을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배운 게 아니고 시간이 저에게 알려준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되려 후배들 보면 알잖아요. 예전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눈빛에 딱 있거든요. 여기 딱 인상 쓰고 막 열심 최선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해주죠. 물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저한테는 생겼나 봐요. 어려움이나 위기는 이게 언제나 계속 오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어려운 거는 아직 그 어려운 게 끝이 안 온 거예요.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왜 그 반지의 제왕 그 영화 보면 한 3편쯤일 거예요. 이렇게 막 전투하면서 처음에 막 씩씩하게 싸우다 나중에 하다 막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다 포기하잖아요. 이제 놓는 순간 갑자기 저기 커다란 새 무리가 와서 이렇게 구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진작 좀 오지 좀. 그러니까 그게 진작점 오지.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러게요. 아직까지 내가 힘들고 어렵구나는 아직까지 끝까지 안 간 거예요. 예, 이게 상처가 곰고 굶으면 터져서 해결이 되잖아요. 예, 이게 어려운 게 아직까지 그게 안 달아서 그러니까 그게 달하면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게 슬그머니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시간이 꽤 됐는데 마무리를 한번 근사하게. 네. 아무래도 방송을 하시는 분이니. 사실 되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도 컸지만 되게 걱정되는 마음도 컸었어요. 저의 어떤 그런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아픔을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과연? 근데 제가 너무 평범하리 많고 너무 다양한 굴곡 있는 그런 행복과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으셨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으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지혜와 힘을 얻었을 것 같아서 정말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세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하고는 사이 좋으시죠? 엄청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충 하거라.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 말고 옮겨서 이 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깊었던 자리였고 네. 덕분에 세 분 덕분에 제가 또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네. 좋은 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그냥 들어주십시오.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우선 이렇게 오붓한 공간에서 물론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카메라가 있는지를 깜빡 잊었어요. 네, 그 정도로 서로의 삶의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저한테 또 하나의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저는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자양분들, 인생의 용기 그리고 다양한 중요한 것들을 함께 먹은 느낌이에요. 저 혼자서 고민을 해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모두가 겪었던 고민들이라는 걸 알고서는 되게 위로가 많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셨구나.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어떻게든 모두 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다 각자의 모습으로 사라지는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셋넷 사람아. 고맙습니다.